11월 21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79% 하락한 3,853.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3.14% 하락한 863.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참엔지니어링, 동양고속, 천일고속, SG세계물산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중국 소비 테마입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내 화장품 및 의류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잇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일본산 화장품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화장품 섹터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중국의 수입 제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화장품 ODM 업체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장품 ODM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까지 모두 진행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브랜드들은 ODM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상표만 붙여서 판매합니다. 다음은 2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하락장 속에서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AI 기술주들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하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미국의 복해 캐피털은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급증한 점이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제품이 그렇게 잘 팔리는데도 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노동은 11만 9천 건을 기록하며 예상치였던 5만 건을 2배 이상 웃돌았는데요.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12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리사쿡 이사는 고평가된 금융자산들이 하락할 위험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2008년 같은 폭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적 분할로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변경 상장될 예정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신설했으며 삼성 SP홀딩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함께 상장됩니다. 이번 인적 분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나누는 것이 핵심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집중하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에피스홀딩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가 맡게 됩니다. 이번 인적 분할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 속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일신바이오는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08% 증가한 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사의 차세대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라스모티닙이 세계보건기구에 등재됐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스모티닙은 현재 글로벌 임상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등재를 계기로 개발과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티슈지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3월에 1차 임상이 종료되어 6월 달에 탑라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인벤티지랩은 장마감 직전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와 펩타이드 기반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 연구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이번 계약은 작년에 베링거와 체결한 공동 연구 계약 결과에 따른 후속 계약인데요. 계약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베링거의 후보물질을 장기지속형 주사제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장 속에서 중소형 로봇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어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AI 팩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 PIM은 어제 언론을 통해 국내 대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손에 적용되는 소재 관련 상용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PIM은 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로보월드 전시회에 참가하여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감속기 소재를 선보였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참엔지니어링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참엔지니어링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폭이 줄어든 마이너스 5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고속버스 기업인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49년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을 보유 중인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천일고속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16%를 보유 중이며 동양고속은 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천일고속, 동양고속 순입니다. 다음으로 비츠로넥스텍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츠로넥스텍은 비츠로테크의 우주항공 사업과 핵융합 에너지 사업 등의 특수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기업인데요.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엔진 컴포넌트와 우주발사체를 제작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비츠로넥스텍은 장중 최고 197%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85%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케어제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경구용 펩타이드 신소재인 코글루타이드에 대한 미국 FDA 신규 기능성 원료 등록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1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언론을 통해 11월 17일부터 독일에서 개최된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여 펩타이드 기술력을 홍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시 기간 중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일부 대형 제약사와는 구체적인 사업 논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석경AT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0% 감소한 3억 6천만 원을 기록했어요.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석경AT가 올해 상반기에 3공장을 완공한 후 생산 캐파가 5배 증가했으며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은 55억 원으로 기대감을 실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는 신규 제품의 수주가 모두 확대되면서 실적 급증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석경AT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G세계물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형지엘리트, 5위는 대원전선,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DIC, 8위는 한국전력, 9위는 한국화장품, 10위는 쌍방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의류기업인 SG세계물산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비츠로넥스텍, 2위는 일신바이오, 3위는 그린생명과학, 4위는 본느, 5위는 알트, 6위는 SPG, 7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8위는 퓨처코어, 9위는 제형솔루텍, 10위는 YTN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비츠로넥스텍과 일신바이오입니다. 비츠로넥스텍은 신규 상장주이며 일신바이오는 초저온 냉동고와 동결건조기 등의 바이오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네이버,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LS일렉트릭,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한국전력, 8위는 이수페타시스, 9위는 HD현대일렉트릭, 10위는 삼성전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비츠로넥스텍, 2위는 SPG, 3위는 로킷헬스케어, 4위는 ABL바이오,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D&D 파마텍, 7위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8위는 CMTX, 9위는 코어롱 티슈진, 10위는 펩트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비츠로넥스텍과 코어롱 티슈진입니다. 비츠로넥스텍은 신규 상장주이며 코어롱 티슈진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부분이 부각되며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